내용을 들으니까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럼 1박 2일 원코리아 국제포럼 잠깐 문현진 의장의 영상 시청을 좀 했고, 지금 오늘 이틀째 되는 오늘은 소감 발표 및 회식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여러 각 방에서 또 지역별로, 그리고 여러 오신 지인들끼리 뒤풀이도 하고 또 술자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박 2일 이런 내용은 굉장한 큰 시간을 본인이, 우리 지도자분이 투입을 하시고, 또 잠깐 진도 서울비치 리조트에 와서 저희들의 귀한 시간을 전체 의견을 모으고 또 마음의 어떤 정리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감 발표에 앞서서 저는 기본적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을 먼저 제가 느꼈던 점을 짧게 1, 2분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박 2일 강주 전남 저희 지도자가 사실 이런 큰 통일 관련된 통일 실천 지도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은 참 누군가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또 의지를 모아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제 관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 한계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문제점도 많이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했던 여러 지도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되어지는 내용을 가감 없이 또 느낀 점 그대로, 또 이 이제 1박 2일을 참가를 해보니까 이런 점을 좀 더 개선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고, 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내 지역사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 더 크게 확장하고 통일 공감대가 크게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이제 어드바이스나 멘트를 해주시면 저희 참가자 전체가 또 각 지역에 돌아가면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좀 잡아보고 또 나의 어떤 역량을 내 여러 단체에서 좀 해보겠다, 그렇게 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나와서 어떤 자발적으로 한번 할까요? 아니면 좀 제가 지명해서 좀 하는 게 좋습니까? 어제 몇 분한테 좀 소감 발표 좀 해주십시오, 좀 얘기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다 해야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시간은 1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유달신문에서 목포에서 오신 분 지역별로 한 분씩 좀 발표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신 분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각 지역별로 대표 되시는 분은 좀 나오셔가지고 잠깐 소감 발표 겸 어떤 본인 의지 표명도 좀 하시고 또 서로 어떤 공감 형성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목포에서 오신 이제 유달신문 우리 사장님이시면서 여러 활동하고 계시는 박창경 우리 유달신문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소감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을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목포에서 온 뉴미디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감히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가당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서인택 우리 의장님의 말씀에 굉장히 참 오랜만에 가슴이 좀 뛰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쾌히 한번 나가서 얘기를 하겠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좀 후회를 했어요. 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뭔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물은 엎드려졌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한 40년 전에 제 인생 속으로 잠시 시간이 옮겨져서 들어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랜만에 통일이라는 말, 또 한반도라는 말, 또 우리 민족이라는 말, 정말 가슴 뛰는 이런 말을 거의 한 40년 만에
제가 이 가슴 속에서 되새김질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요즘 제가 많이 시리에 빠져 있고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같은 심정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도 전라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뜁니다. 전라도는 무슨 뜻일까요? 전라도. 예, 전라도는 간단히 말하면 전주와 나주에 책자를 까서 전라도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그건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본 전라도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벗어버린 동네. 아무것도 있지 않는 동네. 그거 죽어도 빰 맞는 동네.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어요. 가슴 아프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최근에 이민을 가겠다. 살기 싫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민 갈 수도 없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진 저에게 이번 솔비치에서 진행된 통일실천 지도자 연수 및 코리안 드림, 이거 엄청난 용기를 줬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 같았어요.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요즘 살기가 어떠냐 그러면 편편한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편편한 세상. 그 편편한 세상이 뭐냐? 첫 번째 편은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넘치는 빌딩들과 도로가 커지고 공원이 커지고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물건들이 싸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사는 게 편안하십니까? 전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 편안하지 않은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살률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금 대한민국에 빛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 그림자를 예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년 전에 제 인생을 소환했던 그 정신이 다시 부활해서 오늘 어제 이틀 동안의 이 연수를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조직이 있고 그렇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문제는 요즘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 부패 현상들. 그래서 요즘에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트 부패 카르텔. 엘리트 부패 카르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처럼 변질돼가지고 겉은 멀쩡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근데 이 썩어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상식과 원칙과 정의 같은 얘기는 너무나 우스운 얘기가 됐고, 제가 애국심이라는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지금 당신 뭔 얘기하고 있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애국심 얘기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대 때 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뭐 얘기 안 하셔도 알겠죠. 그 종교는 저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종교가 제 인생에서 어느 좋은 대학, 어느 어떤 그 세력에 소속된 것보다도 저는 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제가 종교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종교얘기는 안 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불렀던 노래를 우리 지인들 앞에서 어제 불렀어요. 간단히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때 당시 이제 불렀던 노래가 뭐 단심가도 있고,
이 몸이 죽고 또 죽어 일백번 고쳐주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리고 저희는 푸대짜리를 3개씩 받았어요. 그 푸대짜리가 뭐냐? 그때말로 성리사업이라고 해요. 성리사업. 간단히 말하면 우리 전라도 말로 동량질이에요. 동량질. 예. 그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저희가 정말 그런 명이 동량질은 아니잖아요. 학생복을 딱 입고 가면요 막 쌀을 줍니다. 쌀 주고 그러면 금방 한 차례 놔두면 또 실어가고 놔두면 실어가고. 또 저희들이 인삼장사 했어요. 인삼장사. 인삼차 했죠? 그 장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조직을 갖다 외부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민간을 집단 체면을 걸어가지고 굉장히 그 자기들의 철저한 사익을 챙기고 소위 말 지들만 배불리는 상층부만 배불리는 아주 나쁜 집단,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혼간과 윤간과 뭐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집단. 근데 난 지금까지요 살면서 이보다 성스럽고 거룩한 성생활을 얘기한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조 대표님 사모님이 일본에서 오셨더라고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교수하시던 분들이 한국의 노동자하고 그 총재님이 맺어주면은 같이 아시죠? 어제 얘기 들어서. 그리고 한행생을 싸우지도 않고 잘 쌉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게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또 있고 또 뭐 다음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그 행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 한반도,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우리에게 꿈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 뭐 굉장히 그 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현상들 앞에서 많이 절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신락 같은 꿈이 있구나.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무너지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 모임에 추천해 주신 우리 목포의 민유기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이 감정, 느낌, 흥분 이런 것들을 제 삶 속에 다시 한번 리필해서 정말 나머지 인생 죽기 전에 한번 우리가 통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심정으로 이 통일로 가는 길에 저는 기꺼이 동참해서 이 통일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속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하게 느낀 점 그대로 감정 표현을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창경 유달신문사 사장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주에서 오신 우리 히딩크 호텔 사장님, 우리 정창구 우리 사장님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잠깐 나오셔가지고 말씀 좀 하십시오. 예. 우리 강호 박사님은 강주 대표로 제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강주 좀 나중에 할까요? 그렇게 먼저 할까요? 우리 강호 박사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 예, 다음은 한평에서 오신 분,
그리고 또 무한에서 한번 이렇게 순서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나또 여기 와서 출세해서 고문도 시키고 그래서 고문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 그리고 저 박창경 사장님 말씀 그 잘하죠. 전라도.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선거에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 안 찍었어. 나하고 우리 박인석 박사, 영문학 박사예요. 실력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 찍었어. 왜 안 찍었냐? 표가 너무 낮게 나오면 이 지역이 천대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취임했지만 불안해.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야 좋은데 그게 불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간의 거래는 항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핏대난 대로 말해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딱 들어가니까 중국에 얼마 전에 한참 일이 있을 때 호텔 들어가서 내가 한국말을 하니까 한 사람이 한국서 어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반가워서 어디서 살아요? 일본에서 산다. 그게 우리 제일 교포인가요? 이제 국적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어찌나 일본 요거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국적 바꿔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그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가슴 아프게 알지만 한정없이 일본만 미워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 국가의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외교라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외교는 잘못한 것은 국가 간에 따질 것을 따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일본 사람들하고 다 가까이 지내는. 나는 사실은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 외국 구경을 못했는데 우리 조명석 단장은 그냥 본부장은 일본 이제 핫도리 야수요? 핫도리 야수요입니다. 예? 핫도리 야수요. 핫도리 야수요. 얼마나 좋은 일이요. 나고야에서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속으로 내가 나쁠 만큼. 그런 이제 마찬가지. 중국하고 관계도 좋게 지내야 됩니다. 미국하고 관계 이것을 좋게 푸는 것이 외교예요. 이런 외교를 우리 조명석 본부장이 고생하고 서인택 교수가 강의를 잘합니다. 잘해요. 제가 작년에 와서 듣고 우리 모임에 200명 모임에서 특강을 하게 했어요. 작년에 우리 강주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한다고 그러길래 나보고 2명만 오라게.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다 있는데 둘이 오면 둘이가 삐쳐버리니까 이 삐치면은 내가 이제 평생 나하고 싫어질까 봐서 사정에서 너희 이렇게 왔는데 사실 여기 정창구 회장 유명한 분이고 국제통상협회 고종근 회장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것은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통일교가 뭐 한다면 다 요게 그렇게 여기는 통일교하고도 관계가 없어. 나는 통일교 하는 데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정말 잘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일에 뭐라 하면 참관을 한다. 그러면서 제 양반은 상당히 성격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문현진 지금 여기 총재라고 불러요? 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반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 나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환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도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국수대 호전 필망. 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망할 짓을 하죠. 그러나 천하수완 망전필이라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약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세계적으로 내놓고 보면 너무나 약한 나라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연수를 중국으로 가는데 2학년짜리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그 안에 엄청 비하했어요. 방송에 보면은. 그래 중국이 내가 중국을 거의 450번을 다녔기 때문에 중국을 속속들이 압니다. 속속들이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데 중국을 아주 낮게 비하해요. 참 이거 잘못되었다. 근데 한 학생이 상해공항을 딱 내려요. 여러분들 비행기 여기서는 별로 안 뜨니까 내가 최초로 국제선을 띄웠어. 외국으로 띄워줬는데 감사할지 몰라.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무한으로 옮겨놓은 데가 없어졌잖아요. 다. 그게 어떤 인물이 나오고 17년간 싸운 사람. 우리가 그리 가불면은 평생 우리 호남은 국제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이 훌륭한 지역이 아니라 천한 지역이 된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어. 그 사람이 장관을 때 뭐랬냐면 내가 당신이 장관이어도 이 분야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보다 당신은 못해요. 당신이 장관이어도 이 분야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이 지역이 망할지만 해요.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좀 번쩍번쩍 차려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동북공정 한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에요. 실제 현장을 가봐야 돼요. 또 옛날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늘 우리가 옛날 고구려 땅을 다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는 강대국이고 그리고 강대국은 되려면은 나라가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동북공정에서 거기 싹 뺏어가겠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제반에 들어가면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판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지적한 주로는 이것이 이쪽 한쪽에다 놔둬버렸더라고. 전부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것, 이 고구려 이 유적이 뭐라고 글이 써 있거든요. 한번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만약 고구려라고 써졌거냐, 아니면 고구려를 중국말로 하면 까우까우리 이런데 까우까우리로 써있거냐, 그렇게 전부 까우까우리로 써있거든. 가서 딱 보여주니까 고구려로 영어로 써있어. 봐라.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것을 늘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훌륭한 일이 잘 된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거든요. 돈이 없어서 지원은 못하지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지금 올해가 75인데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젊은 분들 유튜브를 배워서 이런 좋은 거 젊은 것을 늘 보내는 연습을 한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정순영 씨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니 답변해주시면 아니 그 유튜브를 하시니까 그 훌륭한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평에서 오신 우리 이백주, 예, 우리 내가 준비한 시간을 제가 할게요. 아니 다 준비했어요. 우리 김이남 우리 한평에서 이제 통운동을 여러 가지 활동해 나오신 분인데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참 보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통일부 장관 표창도 받고 장관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병석 회장님께 큰 박수를 좀 보답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에서
아주 통일 운동을 대표로 참석신 우리 지도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을 의미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통일 운동을 하면서 그 지도자한테 가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도자님들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나인데 내가 있게 된 동기는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내가 있기 이전에 우리 부모가 먼저 있었고, 부모가 있기 전에 자연이 있었고, 또 자연이 있기 전에 하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냐? 우리 부모의 아들이고 우주 가운데 가장 중심된 존재고, 하늘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 어떤 분들이냐? 결국은 76년 분단된 통일을 위한 남북통일 실천하는 우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 천지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왜 소중하고 귀한 나냐? 결국은 나는 누구냐? 70년 분단된 통일운동의 앞장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귀하고 유리한 존재다. 또 나는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있게 된 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선조들로부터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생명을 이어받은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귀하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는 것을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이런 마당에서 각계 지도자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70년 분단된 통일을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존재, 내가 아니면은 남북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경기와 신념을 가지고 오늘 이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이 뜻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모두 뜻을 함께 해주시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정말 한평에서 참 거의 40년 이상을 쭉 한 지역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통일운동에 대한 정리를 썼고 또 출판까지 하고 계시면서 책도 만드시고 정말로 제가 봐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이런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통일운동의 맥이 이어져 가고 또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가박. 젊으실 때는 더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연세도 되셨지만 정말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오늘 잠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마움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탈북민 대표로 잠깐 제가 초대를 좀 하겠습니다. 참 그 탈북민은 가장 통일을 원하고 또 남한사에 와서 정착하면서 어려우면서도 꼿꼿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일운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거다라는 신념이 변치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 했는데 우리 탈북민 대표로 탈북민 대표로 나순옥, 예. 나순옥 나오셔가지고, 예. 이부 오동민 대표도 잠깐 있다가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은 함경북도 라진시입니다. 제가 라진에서 자라가지만은 저희 부모님들은 아버지 탄광 아시죠? 아버지라는 거는 오지 말라 해서 아버지라고 했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아버지 탄광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정말 세면도 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출근하는데 저녁에 퇴근길에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저녁에 탄광에서 나오게 되면 그 영양제 식당에서 설탕도 주고 좀 돼지고기도 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제가 맞다리고 하니까 야 순호가
저녁 때면 오라 하게 돼서 아버지가 일하는 한강 그 식당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퇴근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요, 몽땅 저 석탄 먼지를 뒤집어서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데서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일했지만은 노동당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집이 좀 성분 토대가 좀 그래가지고 당에 들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퇴근길에 정말 영양제 식당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때는 제가 철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지는 그 설탕이라도 한 숟가락 얻어 먹겠다고 아버지한테 따라다녔던 정말 철없는 딸이 지금은 머나먼 이거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와서 정말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북한 땅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죽이라도 한 숟가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부모도 형제들도 버리지 않고 중국으로 탈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말 풀뿌리도 없었어요. 바로 산에 가게 되면 소나무 껍질을 다 뺏기다가 나니까 소나무가 다 전멸되고, 제가 사는 아오지에는 또 저희가 사는 부락은 그전에 옛날에 버럭산이 이렇게 많이 있던 거 이렇게 벽면을 만들어 가지고 고해라 집을 졌어요. 그런 데서 살다 나니까 밑에서는 저녁에 잘 되면 발파는 소리가 쿵쿵 들리고, 그 석탄이 채 이렇게 불이 붙지 않아 가지고 한쪽에서는 밑으로 불이 붙다나가 집이 한쪽으로는 찌그러지고, 이런 데서 살면서는 제가 정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 큰딸이니까 대학 공부라도 시키겠다 했지만 제 출신 성분이 그렇지 못해서 대학에는 못 가고, 위대한 스님 김일성 스님께서 저희 아버지 탐방에 오셔서 그때는 석탄 전문 학교였어요. 그러나 김일성이 다녀간 다음에 부모의 직업을 영예롭게 계승해서 한국 자식들은 한강에서 공부하라는 일하라는 그런 교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석탄 전문학교가 석탄대학을 되면서 저도 그 석탄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대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디 사회 건설 현장에 보낸다면 정말 그 부모님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려고 야단쳤겠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저도 72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탄대학에 들어갔는데 74년도에 대건설이라는 방침이 떨어져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2년이라고 약속했지만 2년이 아니고 영원히 고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라진으로 가게 됐습니다. 라진 조선소. 지금은 그전에 제가 있을 때는 군수공장에 돼서 그 군수공장에서 한 달에 어뢰점을 4-5척씩 뽑았지만 고난의 행군 시작되면서는 정말 거기에 있던 전동기를 빼서 팔아먹고 어찌가다 나니까 그 공장도 사실은 군수공장으로 되지 못하고 쌀것도 정말 폐기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저도 그런 속에서 일하면서는 그 라진에 나가서 70일 전투, 90일 전투 이렇게 하다 나니까 현장에서 밤을 밝히며 제 친구들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나가 건설에 나가 집을 짓고 이래 하다가 정말 아까운 청춘을 그 집 짓는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가서 추락사고 가지고 19살, 20살 되는 동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저는 북한에서 살며 인권이란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들은 것이 인권이라고 들었는데 그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은 우리 간 사람들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살던 이런 저희들이 지금 남한에 정착하면서는 정말 너무 잘 정착해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금 북한에 두 아들들이 있는데 저희 두 아들들도 한국으로 오다 가서는 여기에서 신양을 가는 기차에서 붙잡혀가지고 북송돼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데 제 자식들을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고 정말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는 제
아들이 올올 생일인데 올 때면 그때면 야 우리 아들이 밥이나 먹고 사는지 하는 근심으로 정말 속 태우며 살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한국 분들하고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제 가족들과 형제들과 소통하면서는 통일이 빨리 돼야만이 이렇게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 탈북민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는 우리가 정말 통일이 이렇게 디딤돌이 되고 통일이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이 다리가 돼가지고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배고픔도 없고 정말 억압도 없고 자유를 누리며 살 그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지은 시 한 편 있는데 이게 당선돼가지고 상금도 받고 있는데 한 편 읊어드리겠습니다. 탈북자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남겨두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되어 구르는 두만강을 떠나야 하는 탈북자들 목숨 걸고 강을 넘었지만 중국 공안에 붙잡혀 다시 북송되고 중국 부대 위교관 대사관 앞에서 들어가겠다고 몸싸움 거리며 담장을 뛰어넘는 탈북자들 또한 험한 산속길, 비탈길, 위험한 족배에 몸을 싣고 제3국을 거쳐 자유를 찾아 탈출을 노리는 탈북자들 눈물도 억압도 배고픔도 없는 새하늘 자유의 땅을 찾아오는 탈북자들 그들이 찾아오는 길 무사히 바라며 탈북자들의 절규가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희생양, 제재의 희생양 되지 말고 그들에게 남은 지위가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제가 아는 짧은 글을 지었지만 당선돼가지고 상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 어간에 2번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북한에 북송돼가지고 정말 북한 안전부 감옥에도 같이 있어봤고 그 다음에 단련대에 들어가 6개월 하면서는 제 몸이 다 망가질 망가져가지고 정말 북한에서 단련대를 하게 되면 여기 감옥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툭 앉아있다 나니까 정말 자기 몸은 베릴 때를 다 베리고 정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제 속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다른 데 생활하며 많이 죽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이런 속에서도 제가 꿋꿋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마지막 인생 복 누리고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 사실 저는 우리 북한인을 한 번씩 그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저희들은요 이런 분의 깊은 심정세가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지만 때로는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여기 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남한사에서 너무 자유롭게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뒤에 있는 이 자체는 백그라운드 몰라요. 이해하면서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면서도 저도 몇 번 듣고 있지만 이런 분들의 어떤 인권을 사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선택 우리 사회문장에 와서 그 말씀 메시지 전한 것도 좀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되는 그 내용이 그래도 와서 남과 북에 소통하면서 교류하면서 이게 통일하는 길목이라고 본인들도 느끼고 그 눈물을 호소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막을 얘기하면 참 아주 가슴이 메이도 와요. 저 오늘 한번 들으면서 참 정말 너무 몰랐고요. 그냥 북한민이니까 와서 뭐 이렇게 통일단체 실무처럼 맡은 입장에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정말 부끄러움을 제가 좀 전합니다. 내가 예. 그 대목 예. 미안해. 내가 중국을 가면은 많이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탈북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88년부터 다녔으니까 많이 갔어요. 그 두만강 압록강 주변을 이렇게 많이 가요. 탈북자들이 그냥 우리가 기차를 타려고 막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 그 당시에는 누가 고난이 했을 때는 더 그러고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탈북자들이 거의 3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으로 넘기지 말아라. 전부 인권을 한 게 사실 중국 정도의 그걸 그럼 이 30만 명을 싹 데려가고 가냐? 국가에서 수용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나라가 통일에 앞서서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은 이 차별을 금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차별이 너무 심해.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탈북민한테 따뜻하게 계속 올 수 있게끔 탈북민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코리아인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코리아인이라고만 하지 이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적을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 나빠요. 근데 내가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 압록강 그쪽으로 백두산은 가이드를 누가 하냐면은 북한에서 살고 있던 이제 화교들이 중국 와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이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하냐? 북한에서 살 때는 화교라고 그래요. 그 분명히 화교니까. 중국에 들어오면 그냥 중국인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봐봐요. 북한에서 살고 오면은 뭐 탈북민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한국 사람. 그리고 또 함경도에서 와서 함경도에 이렇게 그래도 연면에서나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국적 받으면 그냥 한국인이요. 근데 꼭 옆에다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붙여.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고려인으로 오면 저 사람들은 고려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한국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 이것이 문제다.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통일할 때 이렇게 좀 더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몽골에서 온 문두씨. 지금 저희 몽골은 한국 이제 남한과 북한의 가운데 역할을 하는 뭐라고 하죠? 중립국입니다. 중립국.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맹점체 때는 남한 한국 여기 가면 그 나라는 북한 안 받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은 북한을 아주 자유롭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제 행사나 원콜 국제 프로그램 할 때도 거기에 가서 한 번씩 하는데 대통령 궁에서 저희들을 이제 맞이하고 그때 이제 북한 학자로 오게끔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문두식 이 친구는 이제 청년 학생 본과 우리 위원장이면서도 이제 역할을 아주 크게 할 거예요. 굉장히 몽골에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몽골에서 아주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의 상류층이니까 대접한다 그런 게 아닌데 한국에 와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북지의 관계 속에서요 방향이 크게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애국 유학생 한 사람이에요. 잠깐 나와서 인사드렸어요. 어젯밤에 이제 약간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통일천 사람들은 우리 국제 관계라든가 어떤 세계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운동이 진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4년 됐고요. 영화 배우 같네. 그리고 이제 학생 시절 때부터 이제 외국인 학생들 이제 대표로 이제 많이 활동하고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활동도 하고 있는데 독일에 대한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어제 세미나를 듣고 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통일을 이제 통해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이제 변화와 같이 이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성함은 서진태. 예. 그분 봐가지고 저도 이제 외국이 그나마 이제 몽골인 중에서 이제 지도자가 이제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활동하고 이제 하고 곧 이제 독일되고 이제 몽골도 이제 더 발전하고 뭐 그러길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때도 이렇게 여러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멋진 분들을 이제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주 만나뵙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중국서 몽고 대사하고 이야기 좀 했는데
우리말이 같은 것이 비슷하면 눈이 뭐냐 그리고 눈이 뜨거든가 눈을 뭐라고 그래? 눈이요? 눈 사람들 눈. 그러니까 네. 근데 발음들이 많이 우리 몽고 계통이야 우리 말이 네. 원류가 왔네. 이거 얼굴도 똑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네는 더 잘생겼어.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각자 네, 박수 내주시죠. 우리 무한에 서신 우리 이순 선생님이나 우리 정정환 한 분 나오시죠. 무한 대표로 장전 대표 나오셔가지고 그 성원 발표해 주시죠. 우리가 막 죽으면 죽지. 이렇게 먹고도 살아야 돼. 네, 온 천지는 꽃자랑을 하지라고 난리 치고 또 시인의 마이크는 그 찌그러진 그 악다구도를 벌이고 있을 때 그 통일을 실천하는 그 모임이라는 곳에서 이 멀리 조용한 진도 소울비치에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 주셔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통일의 그 중요성, 통일이 해야 할 시점 이런 것을 어제 특히 서현진 아이들 서희택 위원장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소 저도 몇 차례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가 언제나 통일인 것인가? 무조건 통일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옵니다. 여러분 또 자주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박인석 예. 국민의 회장이 먼저 나왔어요.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 아니, 잠깐 하시죠. 예. 그러면 잠깐 나오시죠. 우리 강주 남구 우리 신인영 대표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어제 임명장도 받으셨는데 나는 서론 발전 하겠습니다. 나올 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만 박수 치네.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학생들 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참 이문없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이 강의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세 개의 양력만 이야기하고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공무원 생활을 16년 했어요. 그래서 광주 지방법원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나와가지고 하기를 제가 공부하기를 좋아해갖고 공부하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책 속에 길이 있다 해갖고 그 길 찾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을 거기다 많이 쏟아부어서 결국은 학위를 2개를 받았어요. 정치학하고 법학박사.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의원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의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시작하고 12년을 했었고 오늘은 또 어제 여기 도착해갖고 1박 하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 여기 와서 뭔가 배우고 가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에 가고 노인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고개를 쩍등하면서 행복하다는 건지 불행하다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과 불행을 내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 이걸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비교에서 오는 불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불행을 느껴요. 절대적 빈곤하에서는 불행이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지구상에 그 250개의 나라라고 생긴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34위를 이렇게 그 행복 지수는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어제 저녁에 제가 밖을 보니까요,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그 무슨 휴가철도 아니고 또 주말도 아니고 그런데도 저 많은 차들이 주차해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통일을 연구하고 통일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뭘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이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친구와 적이 있다. 친구는 나에게 충고해줘서 좋고, 적은 나에게 뭐에 대해서 주냐?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경고를 준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의 그 대가라고 하는 페리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 포화 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당한 범죄는 그 사회를 제대로 유지시켜 간다. 나는 북한이 있는 것 자체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란 것도 생각하고 국가란 것도 생각하지, 만약에 북한이 없다면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안 넣고 살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좋은 나라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은 피해야 된다. 우리 강 박사님 말씀대로 전쟁해갖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쟁의 그 위험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강의를 잘 하시대요. 그 내용은 거의 그 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일목요연은 이 정리를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다가 이런 상태에서 현실이 이렇구나 이러고 거의 어렴풋이나 말았던 내용들이지만은 그래도 정리가 참 너무 잘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흔히 정비공은 없다, 인생에. 정비공이 뭔 말이냐? 정은 정답이 없다는 말이야. 정답. 인생에 정답이 없어요. 어디 답안지를 뭐라고 쓸 것인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찾기가 애매해요. 이거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해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비밀은 없다. 요즘 정권 바꿔주면 다 풀어버려요. 다 나와버려. 우리가 숨겨갖고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며칠 있으면 거의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거의 없다. 양기의 사지론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양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고을 언님한테 찾아가고 뇌물 줄 때 갖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둘이만 하는데 왜 그걸 안 받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양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데 어떻게 이것을 둘이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비밀에 관계된 거다. 비밀. 우리 인생에 무슨 비밀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비밀 전혀 없습니다. 공개되는 것이고,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 거의 남한에 오고, 남한에 일어난 일들이 거의 북한에 즉시즉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책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책이 넘어오면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몇 개월 걸려갖고 번역하고 인쇄대하고 나오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매체가 좋아가지고 금방 미국에서 좋은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 며칠 안에 유명 서적에 나오면은 그게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빠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보면서 비밀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비공, 공짜는 없다. 우리 공짜가 없죠. 저는 어제 우리 문선명 총재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조를 이렇게 비용을 쏟아가면서 우리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국가에서 되는 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았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생각 똑같이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 돈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 집사람 가져왔는데 교회 권사예요. 통일이 그러면은 이상으로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서는 근처도 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중고등학교를 미션학교를 나와가지고 안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때 여기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문선명 막 이렇게 거의 나오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문선명 전교 통일교회 지금 전도 대상으로 지금 포스트에서 왔다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또 그 진짜 분리된 건 사실인데, 이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옮기는 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 재무자 운동을 1932년도에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 가고 흐트러진 도덕을 재무장해야 된다. 우리도 무엇을 재무장해야 되냐? 통일에 대한 재무장 운동이 앞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참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춘아 그래. 앞으로 그 한국과 일본과 이제 서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네, 잠깐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민유 선생님 하시겠어요? 예. 일단 천천히 좀 생각하시다가 좀 제가 좀 불러 나오십시오. 예. 그 앞으로 일본과 한국 간에 이제 일본의 조청의 민단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들 통일시청자분 제 단체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이제 코로나로 국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서로 교환 이제 한 번씩 저희들 초대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국제 관계를 만들어 갈 겁니다.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좀 이제 굉장히 일조할 수 있는 또 나고야 출신들이 있어요. 한일교류 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한 번씩 뭐 인사도 하고 또 어제 같이 플루트 연주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 안상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할을 물밑적으로 엄청나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누구한테 감사 표현도 못하고 그냥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사깁니다. 사귀는데 오늘은 좀 잠깐 제가 고마운 표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플루트 연주도 하고 또 뭔가 좀 본인의 느낀 소감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남편이 마이크도 안 주니까 속상을 그래서 오늘은 좀 잠깐 뭐 짧게 깊게 해보자. 차들 좀 만들어서 저는 마이크를 이제 나고야에서 최고 미녀야 이거. 네. 또 일본에서 아주 그 게이어 대학교 나와서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근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한국 사회 저도 정착하시려고 사실상 많이 못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팜플렛 사진 찍었던 것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만든 책자가 그 책자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사는 분이야. 예, 한국에 고맙습니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앞에 나올 생각도 평소에 안 하고 있고, 여기 남편이 다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저까지 마이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혼자 처음에 한편에 그 미국에서 살다가 한편에 시어머니 계시는 한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현진 의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남편이 마음 깊게 느껴서 이제 혼자 간주에 와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한편에 왔다가 간주에서 혼자 시작했을 때는 진짜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뭐 어디 가자 하고 할 때 포스도 아무도 없고 우리 애들이 4명 있어서 애들이 4명도 싫고 저 있는 조금 4명 있으면 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누씨처럼 외국인 유학생들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는데도 남편이 10년간 열심히 해와서 이렇게 귀한 뭐 사장님들, 선생님들 같이 함께해서 정말로 저는 기쁘고 제가 조금이라도 저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일본어 강사를 했는데 사업이 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좀 평소에는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행사할 때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싶고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혼자 열심히 하니까 제가 좀 조금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제 법을 공부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어가 아주 한국 문화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자기 집안 사람들은 밖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낮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 계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머님 안 계십니다 라고 존댓말 쓰잖아요. 위에 계시는 분들은 존댓말 하는데 일본에서는 바깥에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속하는 사람들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할 때 어쩌다가 한 번은 마음이 없어도 말을 그렇게 쓰고 있으면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바깥의 사람들한테 낮게 하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님을 낳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한국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위에 사람들 선배님 뭐 인사할 때 한 번이라도 언니라고 존댓말 써야 되고 그런 것이 네가 언니 내가 형인가 동생인가 그거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미국에서 남편이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살았지만 남편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내 남편도 한국 사람으로 똑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정을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깊은 점이 좀 부족해요. 물론 사냥하고 친절하고 그거는 아주 좋지만은 그래도 그런 깊은 정이 남편 통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저도 그런 한국 분처럼 저 깊은 정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언제나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좀 동일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어제 소인택 회장님 강의도 아주 너무 귀한 강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던 분 뒤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같이 해야 되겠고 세계 가운데서 위험한 분단 나라가 아니라 하나가 된 나라가 되면 진짜로 좋겠습니다. 아까 탈북민들, 북경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눈물이 나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강사 아니라 한국어 강사. 예,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아침 이렇게 폐회식 겸 또 소감 발표 저희 시간 좀 가졌고 또 여러 하시고 싶은 말씀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느낀 점도 많고 이제 나서진 않으셨지만 또 소감 이제 쓰신 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부터 이제 참고로 해서 다음 세미나 더 준비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셨던 것은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앞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저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길을 찾아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십시일반 좀 우리 어제 서인태 교장이 했던 같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 작은 어떤 CNS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단체 뭐 직접 많은 거금을 투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작은 돈이 조금씩 모여서 정말 국민 통공감대 형성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일조를 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또 잡아가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시겠죠? 예,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진정이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예,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좀 단체 사진을 이제 이 그 서울비치 리조트 전체 전경이 보이는 장소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다가 걸어서 좀 뒤쪽 가셔가지고 앞에서 찍으면 이제 서울비치 리조트 그 전경 전체 다 나와요. 그리고 제 현수막을 2022 통일실천 지도자 연수 및 코리안 드림 역사 리조트 탐방 해가지고 그 현수막 들고 같이 찍으면 오늘 1박 2일 저희들이 봤던 그 기념이 아주 되겠습니다. 되고 또 저희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런 내용을 놓고 좀 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1박 2일 저희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명랑대첩 우리 웃돌목 그쪽도 좀 잠깐 이제 리조트 탐방을 좀 하고요. 그렇게 좀 하시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은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같이 따라오시면서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1박 2일 내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함께 그 세미나 참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 지역사 내에서 저희들이 좀 크게 방향을 잡고 강주 전남은 어떻게든 이번 8월 15일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전에 계속 시군구 대표자 해가지고 어떤 이제 출범식 겸 그것도 계속 목포든 모아있는 또 강주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8월 15일까지 그 어떤 속도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서 해갈 거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먼저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 예.